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정주원 선생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럼 상담 학생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수질 환경 기술자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79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4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환경, 봉사, 발전 가능성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과기대 환경공학 전공 우수자 전형, 경북대 환경공학과 일반 학생 전형,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아주 에이스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구 환경을 지키고자 환경공학과를 희망하는 예비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반갑습니다. 저 여태까지 만나본 학생 중에 가장 구체적인 진로 희망을 갖고 있는 수질 환경 기술자라고 좀 생소한데, 이런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환경보호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의식과 환경 관련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고등학교 와서 이제 수질 오염이라는 구체적인 꿈을 정해서 활동들을 통해 이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상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학생 지구 환경을 지키고 싶다니 네. 약간 히어로물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김영준 선생님께서 오늘 상담해 주실 거고요. 먼저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생활기록부 읽어보면서 환경하고 봉사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이제 키워드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인 그 진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잘 아는 거는 아닌데 수질 환경 기사라는 그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우연히 한번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도 아마 이제 그쪽 분야를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 환경 기사를 꿈꾸고 있고, 그다음 평소에 굉장히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마 사회 활동을 나중에 하게 되면은 사회 운동가로 활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환경 운동가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관련된 봉사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고,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독서 활동 이런 여러 활동 등에서 또 강점이라든가 전공 적합성이 보이기 때문에 성적만 조금 보완이 되면은 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학생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우리 학생한테 이제 세 가지 전형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가장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생기부 이렇게 살펴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학습 태도랑 생활 태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술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출결도 2년 동안 또 개근이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성실성 측면을 평가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진로 희망이 환경공학자, 환경학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명확하게 수질 환경 기술자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진로에 대한 구체성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다면은 이제 관련된 활동만 잘하면 조금 더 많은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이점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교과 성적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교를 지원하기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종합전형이 성적을 가지고 평가를 모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런 성적 추이라든가 이런 게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중에서 이제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또 쓰게 되는데 그 생활기록부에 보면은 굉장히 그 사례가 거의 없이 뭐뭐뭐뭐를 했다. 그래서 무슨 사건 중심으로 기술이 되는 경우가 제일 보편적이고 많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학생이 수질 환경 기술자가 되고 싶다라고 했으면은 그런 부분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활동, 특히 이제 일화나 사례가 있으면 좋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활동을 하게 된 계기라든가 또 활동 과정, 또 그리고 거기서 느낀 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자기소개서를 좀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논술 전형인데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이 조금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논술 전형을 같이 이제 안 쓰게 보통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그 자기소개서라는 부분이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 쓰다가 보면은 학업적으로 굉장히 그 소모되는 것도 많지만 이제 학업의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만약에 쓴다고 해도 또 걸리는 점이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는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논술 전형을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교를 좀 생각하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꼭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6장의 카드 중에 2장 이상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정시 전형일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황으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아주 많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또 정시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학생이 자연계 학생입니다. 자연계 학생은 수학도 좀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이 과학에서 굉장히 그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뭐 이렇게 네. 해서 세 가지 전형을 좀 추천을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이제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두 개 이제 성적표를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먼저 보면 국어가 4등급이었고 수학이 3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1등급, 또 화학 1과 지구과학 1은 모두 5등급으로 평균 4등급이었습니다. 근데 6월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국어는 한 등급이 상승을 했고 수학은 등급이 유지가 됐고 영어는 한 등급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과학 탐구 영역에 이제 등급 변화가 있는데 과학 탐구를 6월하고 9월을 보니까 전부 다른 과목을 봤습니다. 근데 성적의 차이는 사실은 크지는 않았는데 네. 다 대부분 5등급에서 뭐 7등급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서에는 뭐 과목 코드를 표기를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과탐 영역이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탐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 전략도 좀 세워주실까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희망하는 수준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성적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논술 전형과 같은 이제 전형을 쓰게 되면은 네. 최저 기준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네. 만약에 수시에서 안 됐을 경우를 가정을 하면은 정시에서 성적 향상이 필수적인데 이제 탐구 영역이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과에서 수학만큼의 그 비중이 성적 반영을 할 때 상당히 높은 비율로 반영을 하는 게 과학 탐구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탐구 영역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한번 봤는데 탐구 영역의 기본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5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 정리를 할 때 정 안 되면 그 교과의 제목부터라도 이렇게 연습장에 써가면서 그 개념을 정리해 나가는 방법을 누가 추천을 해주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또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하고 비문학 영역이 좀 다소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보통 4등급, 5등급 대 학생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국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이 등급 학생들이 3등급 이상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독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영어는 이제 올해 그 절대평가라고 하는 그 제도 때문에 우리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시험을 당연히 잘 봐야 되겠죠. 근데 두 번의 결과를 보면은 한 번은 70점 이상을 받았고 한 번은 60점 이상의 원점수를 받았습니다. 어떤 점수를 받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70점 이상의 성적은 받아야만 희망하는 대학교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과 전략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화면 보면서 내신 성적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우리 학생의 국어 성적을 보니까 이제 3.75등급으로 나옵니다. 수학은 3.68등급이었고 영어는 3등급, 과학이 4.46등급으로 평균은 3.79등급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학년별 추이를 보니까 4등급에서 5등급, 2등급, 4등급으로 등락이 있었고 수학은 3등급, 4등급, 4등급, 3.5등급으로 역시 등락이 있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3등급을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모의고사하고 마찬가지로 그 내신 성적에서도 과학 영역이 가장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사실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3학년 1학기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도 어차피 환경교육과든 뭐 생물학과든 미생물학과든 이 이공계열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려면 우리 학생이 과학 성적이 나빠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3학년 1학기 때 보니까는 흔히 이제 물화생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2과목을 모두 배운다고 지금 그 상담서에 썼습니다. 원보다 2과목이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과목들을 한꺼번에 배웠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 학생 성적 향상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결정적 코치이신 정주원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학생이 지구를 지킨다는데 지구를 지키기엔 좀 지식이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뭐 히어로물에 뭐 부엉이나 아니면은 뭐 블랙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신 과학 내신이 4.46등급이에요. 이 학생부 종합을 쓰려면 학업적 역량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냐 그러는데 4.46등급이라면 제가 평가자라면 그렇게 좋게 못 볼 것 같고요. 탐구도 5등급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강을 하는 방법 중에 인강을 추천해드리면 그러니까
끊어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그 개념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을 듣기보다는 인강을 통해서 좀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그걸 단락단락 묶어서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탐구 관리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형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진로 활동, 비는 수상 경력, 자율 활동입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비교과가 잘 준비가 돼 있다고 해주셨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맑음이 적어요. 좀 다양하게 좀 해봤고 제가 네. 이런 부분을 좀 평가할 때 조금 짜게 주는 편입니다. 근데 네. 그래서 좀 평가를 좀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전반적으로 준비는 그래도 잘 해온 편입니다. 그 해당 내신 등급대에 비하면 네. 특히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좀 안 드렸던 부분 중에 학년이 올라오면서 약간은 그 전체적인 주요 교과 성적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성적 향상도 잘 돼야 되겠지만 이 비교과에서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조금 이제 관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잘된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전공 관련해서 동아리를 직접 창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장도 역임을 했고 특히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가 이제 협업 능력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자기가 리더로서 역량을 발휘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아마 동아리 활동에서는 큰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봉사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학생부 보면서 가장 궁금했고 계속 지금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학생이 그 학생부를 보니까 봉사활동을 220시간을 이상을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2학년 때 유독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봉사활동을 했는가를 매달 세봤습니다. 근데 5월 이후에 거의 매주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뭐 많게는 5시간, 적게는 3시간씩 봉사활동을 했는데 거의 이 봉사활동이 그 수질 환경 기술자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쿠버 기술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혹시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2학년 때 한 이유가 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스쿠버를 배워왔었고요. 그리고 스쿠버 기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이제 2학년부터는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뭐 스쿠버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그 부분이 눈에 띄었거든요. 네.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련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을 해보면 자소서에 어필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제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스쿠버 기술을 활용해서 수중 정화 활동까지도 참여를 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점인 것 같고요. 독서 활동도 뭐 많은 분야의 책을 읽었지만 특히 환경 관련된 분야의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나중에 좀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서류 전형에 통과해서 면접에 가게 되면은 검증의 과정 중에 독서 활동 했던 내용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보완이 필요한 영역들도 짚어주실까요? 예, 요 이제 그 진로 활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진로 활동 사실은 잘 된 편입니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잘 됐는데, 그래도 희망 전공과 관련돼서 좀 체험 활동이라든가 또 뭐 직업 활동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3학년 1학기를 활용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전공 관련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가, 또 그리고 흥미는 얼마나 있었던가. 이런 부분들을 또 어필해 주는 것들이 필수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조금 약한 부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수상 경력을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내신 성적이 이제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 관련해서 우수상 실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우리 학생은 이제 과제 연구라든가 또 탐구 활동, 글쓰기 대회, 뭐 독서 대회 이제 이런 수상 실적들을 갖고 있고 또 제가 또 찾아보니까 행발해 보니까는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점인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이제 이 보완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요소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 활동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자율활동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뭐 사례도 없고 어떤 행사 이렇게 쉼표를 쭉 나열해서 행사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자율활동을 가지고는 사실은 경쟁력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활동도 자신이 자소서를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구체적인 경험을 기술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교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3개 대학을 이제 희망을 하셨는데요. 이제 1지망으로 서울과기대 환경공학과, 또 2지망은 경북대 환경공학과, 3지망은 아주대 환경공학과를 희망을 하셨는데 저는 1지망에 서울과기대 환경공학과를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네, 이 서울과기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와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생이 가장 희망하는 대학인 것 같아서 이제 1지망이었고, 네. 이제 세 대학 모두가 그 교과 성적만 갖고 보면은 합격자 평균보다는 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완이 됐을 경우에 다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1지망을 희망을 하니까 과기대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제가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도전 가능성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서울과기대 환경공학과에 이제 환경공학 전공이 있는데 그 전공 우수자 전형이 서류를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근데 4명밖에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상당히 적고요. 2017학년도 경쟁률을 보면은 15.25대 1이었고, 이제 전형을 하는 방법을 보면은 1단계 서류 3배수로 선발을 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교가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뭐 잠재성 또는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도 거의 비슷한 요소로 보는데, 과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성 면접을 하기 때문에 인성 부분에 좀 치중을 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전공 적합성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느 학교나 강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스쿠버 기술도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환경공학 또 환경 관련 활동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소서에 잘 나타났으면 좋겠고, 또 참고로 그 과기대 같은 경우는 환경공학 전공 말고 환경공학 환경 정책 전공이 있습니다. 인문 자연을 따로 뽑는데 네. 자연 계열에서 8명을 뽑고요. 작년 기록을 찾아보니까 경쟁률도 한 7대1, 8대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이 그 생활기록부에 있는 활동을 보면 오히려 정책 전공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로 좀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과기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대학과 전형 살펴볼까요? 예, 화면 보면서 역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지방에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처에 좀 가까운데 이제 부경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경대 제가 환경공학과를 추천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학교 생활 우수인재 전형이라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명을 뽑고 역시 모집 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2017학년도 경쟁률을 보면은 10.8대 1이었고요. 서류 전형 방법은 역시 1단계 서류 전형으로 3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근데 2단계에서 이제 면접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과기대보다는 낮습니다. 평가하는 거는 이제 학생부하고 자소서로 평가를 하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환경공학과에서는 그 교과목 중에 주로 어떤 과목을 또 강조해서 보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수학적인 역량이 있는 친구를 굉장히 이제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질 환경 관련 이제 거기에서 관심이 많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확실하게 확인해 본 거는 아니지만 부경대가 아무래도 거주지를 고려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대부분의 환경공학과들은 일반 공과대학에 있는데 이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는 해양과학대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닷가 쪽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과 우리 학생이 또 수질환경 기술자를 희망하는 부분을 잘 좀 이렇게 조합해 보시면은 네. 아마 자소서를 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참고로 부경대에 그 창의인재 전형이라고 교과 전형이 있는데, 오히려 이 전형을 성적만 조금 더 올리면은 이 전형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최저도 네. 지금 현재까지는 맞는 것 같고, 내신 성적도 평균에서 약간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전형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추천 대학까지 짚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앞으로 학생부의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합격 시나리오 설정해 주실까요?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성적은 올라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오르는 게 좋으냐?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2등급까지 올라주면 좋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3등급.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과학 영역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3등급까지만 올려준다면 다른 성적까지 다 합산을 했을 때 주요 교과의 성적이 오를 것 같고요. 네. 비교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반적으로는 좋은데 약간 부족한 부분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각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수상이라면은 뭐 세부 능력 특기 사항도 당연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진로와 관련한 대외 수상 실적을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율활동이 너무 좀 부족한 부분이 제일 많은 게 자율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3학년
1학기에 학급 임원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소모임이라든가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또 자기가 어떻게 주도를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는 뭐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혹시라도 더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율 동아리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봉사 진로, 봉사 같은 경우는 뭐 그다지 많이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좀 보완해서 이제 글을 쓰면 될 것 같고, 진로 같은 경우는 또 환경이나 생태 관련 책을 출간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좀 기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독서도 뭐 마찬가지고. 네. 정주원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환경공학과 또는 산업공학과의 실제는 대학의 레벨보다는 기술사나 기사 자격증을 따야지만 취직이 가능하고 그 대학의 학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대학을 선택할 때 대학의 레벨보다는 대학의 취업률이나 아니면 합격률을 보시는데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스카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다른 대학이다. 지방에 있는 대학이고 또는 항공운학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항공사에 취직하는 게 인천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러면 잘 찾아보면 오히려 자기 성적에 맞는 자기 전공에 맞는 대학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대학의 레벨을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질을 좀 따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네, 좋은 정보 많이 얻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고3이 될 텐데 남은 봄방학 동안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학습 계획 잘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진학 상담을 했습니다.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주원 선생님, 내일은 어떤 학생들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죠? 네,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 인하대 의예과를 희망하는 고2 학생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조미정 선생님, 김형준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 정주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에 앞서 1교시 상담을 했던 고2 학생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 이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난다고 하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이오아이의 벚꽃이 지면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